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주식의 시가총액을 6천억 달러 가까이 깎았습니다. 공황을 몰고 가는 것은 무엇이고 왜 과장되었을까요? 그리고 법무부 트럼프 기소, 변호사 해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엔비디아 주식 폭락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I 기술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엔비디아가 직면한 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주요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 사상 최대 손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하며 약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는 상장 기업 역사상 가장 큰 하루 손실로 기록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DPSEK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방 경쟁사와 유사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PSEK는 이 모델을 훈련하는데 단 56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둘째, DPSEK AI 모델과 글로벌 반응. DPSEK AI 모델 R은 오펀AI와 같은 경쟁사의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MD, 마벨 테크놀로지, BROADCOM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동반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3% 하락했습니다. 반면 AI 의존도가 낮은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3% 상승하며 시장 내 대조를 보였습니다. 셋째, 시장의 과잉 반응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DPSEK 실제로 모델을 훈련할 때 미국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했으며 중국의 하드웨어만으로는 이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DPSEK에 사용한 GPU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스타트업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AI를 개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엔비디아의 미래와 도전 과제. 이번 사태는 엔비디아의 미래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미터 같은 주요 고객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800억 달러를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예정이고 미터는 2025년까지 최소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DPSEK의 발표로 인해 이런 투자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전략. DPSEK의 성공이 글로벌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엔비디아가 아닌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과민 반응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오러클, 오펀AI, 소프트뱅크와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AI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며 엔비디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결론 엔비디아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번 사건은 엔비디아에게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DPSEK의 발표는 시장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왔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강력한 파트너십과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여전히 AI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 폭락 사태와 그 배경,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와 반도체 시장의 변화는 우리 경제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주제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를 둘러싼 새로운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트럼프를 기소한 사건들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인사 개편,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공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충돌. 먼저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제임스 맥켈리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 내에서 트럼프를 기소한 특별검사 팀과 관련된 12명 이상의 검사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피고인들을 중범 혐의로 기소했던 핵심 인물들이었죠. 트럼프 측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둘째, 1월 6일 사건 검토와 새로운 논란. 법무부는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워싱턴 DC의 임시검사 에드 마틴이 1월 6일 사건에 대한 기소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검토는 당시 가장 폭력적이었던 의사당 공격 관련 사건과 이를 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틴 검사는 검찰팀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로 인해 법무부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검사는 해고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판결과 방해 혐의 논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당시 법무부는 2021년 의회 인증 절차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해 혐의를 적용했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이 혐의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었다며 이를 제한했습니다. 이제 이 혐의는 피고인의 행동이 물리적 증거의 무결성을 손상시켰을 때만 적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은 새로운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트럼프의 대응과 내부 논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1월 6일 사건 피고인들 대부분을 사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 내부의 고위 관리들 중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사임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무결성 부서를 책임지던 코리 아문드스는 새롭게 구성된 실무그룹으로 재배치된 후 23년 경력 끝에 사임했습니다. 그는 사임하며 연방법 집행의 비정치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다섯째,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무부 내부 개편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정치적 갈등과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지도부가 앞으로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1월 6일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충돌, 그리고 1월 6일 사건 재검토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